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뭐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이 대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북한 대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다음에 북한을 떠나서 중국으로 왔잖아요. 또한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뭔지, 그리고 현재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보는 내 주변이 대한민국, 이건 어떤 건지, 뭐 약간 또 중국에서 뭐 아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 세상 좀 더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그때는 또 뭐가 달랐어요? 우선 북한에서 중국에 나왔을 때 중국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에 굉장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비로소 한국 TV라든가 한국 잡지라든가 한국 영화라든가 이런 걸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중국에서 보면서 와, 한국이 진짜 잘 사는구나. 진짜 잘 사는 나라구나. 물론 북한에 있을 때도 한국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는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실제 중국에 와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느꼈는데 진짜 잘 사는 거는 맞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예, 중국도 이렇게 잘 사는데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 보면 한국이 훨씬 더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했고, 보여지는 모습이죠.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잘 사는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오셔서 지금 뭐 그 강의도 하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의 내용은 어떤 게 제일 많이 합니까? 물론 지금 대학에서는 강의를 하나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북한 사회 이해예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이해는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거기서 학생들은 선택해서 받아들이겠죠. 아, 이런 부분은 좋은 거구나, 이런 부분 나쁜 거구나. 왜냐하면 한국은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교수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예,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다양한 주제를 던져주면 받아들이는 건 학생이 몫이기 때문에, 제가 북한 사회 이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여성에 대한 문제, 어린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교육, 보건의료, 또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강의를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바라보는 북한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예, 좀 관심은 가지고 있어요? 예, 관심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수강하는 학생이 넘쳐나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은 있고, 지금 남한 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20대가 아주 관심이 없다 하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대체 어떤 데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 강의하는 북한. 그러면 북한에서 살아보지 않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한보다는 좀 더 가까이,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증이 잘 해소될 수 있게 얘기하려고 저도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질문 중에 북한이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합니까? 안 합니다.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학생들이 질문은 뭐 인권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 여성 문제,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특수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국이 특수교육과 북한이 특수교육은 또 완전히 분야가 달려요. 한국에서는 특수교육이 장애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아, 그다음에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약간 특수교육의 분류에 들어가는데, 북한에서의 특수교육은 거의 뭐 영재교육을 약간 표방을 하는 거고, 물론 거기에 사이드로 뭐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나 농아학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장애인 대우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낮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대학생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북한 대학생들은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자유롭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데요. 한국 질문하고 북한 질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 북한에서의 질문은 뭐 정책이라든가 교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이어서
쓸데없는 질문을 예, 많이 교수가 하는구나. 말을 잘못하는 것도 매우 신경 써야 되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한국에서의 질문은 그래도 뭐 자유롭죠. 수준을 놓고 볼 때 음. 학생들, 뭐 북한 학생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 수준 놓고 볼 때 수준이 차이는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한국에서 서울대에서도 강의해봤고 연세대 해봤고 고대도 해봤고 또 지방의 다른 대학도 이렇게 해봤고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 강의든 이렇게 끝나면 그 질문을 얼마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질문이 네, 많아야 강사로서, 된다. 그렇죠. 질문이 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간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수준을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은 2019년도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는 대학 입학하는 퍼센트가 69.9%예요. 거의 70%가 대학에 가는 그쵸.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 2019년도 이것도 한국 연구자들이 그 연구한 북한에서 대학 가는 비율은 10 내지 15%. 그렇죠. 안 되죠. 예. 얼마. 그러면 북한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간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좀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네, 아주는 아니더라도 라는 생각으로. 예, 그래도 대학 가는 비율이 좀 높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준을 비교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저도 대학은 웬만한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니까 와, 한국 대학은 이렇게 가기 쉽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사회 나가서 그렇게 학력을 안 따지잖아요. 내가 뭔가 출세를 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당비서 아니면 그렇지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 나온 것보다 시장 나가서 돈 잘 버는 여자가 훨씬 지금은 오라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정말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남북한이 대학생들이 그 어떤 화합이라든가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거는 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들은 우선은 예전의 사람들보다 많이 그렇게 어떤 받아들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치적인 틀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틀보다 지금 당장 우리들이 통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MZ세대는 좀 더 열린 사고, 다방면적인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만 북한 젊은 친구들하고 서로가 좀 통한다면 기성세대들보다는 좀 더 대화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냥 딱 대학생과 대학생이 만난다면 근데 거기에 정치적인 위정자들이 끼면 문제가 달라지죠. 김정일이 끼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그냥 거죠. 학생 대 학생으로 편하게 만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해외에서 만나면 되게 잘 통하잖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뭐 문화도 한국의 문화가 뭐 평양에 가서 공연하거나 또 평양 무슨 예술단이든가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공연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화교류, 체육교류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한국에서는 학비가 있잖아요. 네. 북한에는 무료 교육이라고 하면서 학비는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을 거고. 그럼 학비로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액수로 계산하면 우리 대한민국 훨씬 높은 거고 그 가치로 계산했을 때 북한 학생들의 학비가 더 높습니까? 내는 그 부담이 더 큽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학비가 더 높은 거예요? 북한 학생들이 부담이 더 크죠. 그렇죠. 예, 왜냐면 뭐가 없는 곳에서 짜내서 만들어야 그렇지. 될까. 여기도 뭐 학비가 장난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내가 뭐 이번 학기 휴학하고 뭐 일단 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물론 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이 대학 입학하는 게 더 그 대학에 그 드는 비용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의학대학 같은 경우 제가 80년대 대학에 들어갈 때 의과대학이 11대 1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높은 편이거든요, 비율이. 근데 2000년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중반 굉장히 북한이 어려웠을 때는 3대 1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먹을 것을 싸들고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의과대학 전화 없이 부모들이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지. 못 보내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또 조금 그게 달라져서 조금 높아져서 7대 1, 그 다음에 지금 9대 1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생활이 조금 나아진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의사 하면은 뭐 검사, 판사, 의사는 재벌, 미래의 재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 잘 번다. 그래서 이건 누구나 로망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의사가 옛날에 뭐 일명 사회주의라고 부르던 그 시대, 김일성의 시대는 의사들이 그래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병원에 약이 없다 보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집에서 그냥 개인 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개인 병원을 차리듯이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유산수술도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유산수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의사가 로망이다.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대학을 가는 비율이 많아졌다. 높아졌다. 그만큼 의과대학에 가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돈 많이 벌거든요. 네, 선호도가 높은가 봐요. 뒷문으로. 맞아요. 집에서. 뒷문. 제 친구도 집에서 쌍꺼풀 수술했거든요. 어떻게 쌍꺼풀 수술했지? 집에서 쌍꺼풀 수술하는 게 유행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대단하다. 제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근 20년 전에. 정말? 걔가 학교 졸업하고 쌍꺼풀 수술했으니까 19살에 쌍꺼풀 수술했는데 저희 때는 그때 유행이 뭐였냐면은 고래심줄로 쌍꺼풀 수술한다라고 해가지고 고래심줄 여기다 꿰매는 거예요. 집에서 뚝딱 하더라고요. 근데 실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겠지. 애 하나 눈을 그냥 망쳐놓는 거죠. 무섭다. 네.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이나 뭐 요즘에 뭐 유산 수술 이런 건 다 집에서 간단한 수술은 집에서 의사들이 해요. 그래가지고 북한 의사들도 이제는 돈을 많이 번다. 뭐 여기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이라는 거는 내 미래, 내 진로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 대학생들과 우리 대한민국 대학생들 졸업을 했을 때 북한에는 자기가 선망하는 쪽으로 못 가잖아요. 배치해주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기본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고 선택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을 어떤 대학을 가느냐부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성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거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느냐가 문제지만 길은 착오돼 열려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대학생들한테는 바람직한 일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냐? 북한은 일단 선택권이 나한테 없어요. 한번 딱 시험 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끝인 거예요. 재수라는 게 없어요. 한국은 재수라는 제도가 있어서 지금 내가 했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건데 북한은 그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생이 그 시험 한 방에 다 날아간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남과 북에서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고 이 차이 뭐 단순히 차이가 난다 이런 개념보다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판을 깔아주는 것. 이런 거는 국가와 그 제도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은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돼 있고. 그렇지.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20대에 고등학교 10대 후반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문이 딱 닫혀지면 그것으로 그 사람 인생이 끝나는 거죠. 내가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저랑 라이벌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 친구랑 나랑 그냥 1, 2등을 계속 다퉜던 친구인데 얘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시험을 쳤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탄광에 갔어요. 어머,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재수가 없잖아요. 야, 그 공부가 전교 학급에서 2등할 의미가 없네요. 전교 1, 2등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아주 잘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놓고 보게 되면 단순히 대학 갔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삶의 방식을 순간에 그냥 이렇게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로 괜찮은 사회인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면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가다가 막히면 유턴해서 그렇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재도전해볼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에 와서 탈북민들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 한국 그 젊은 대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다 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 이 시스템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그런 것을 갖추고 있다. 적어도 북한보다는 그렇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